네, 여러분,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MT는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놀 땐 놀고 또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이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다들 이제 결석이 몇 번 남았다고 그냥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목요일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석 남았다고 안 오지 말고 목요일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미싱 데이터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예시 샘플 같은 걸 많이 보여주시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해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실용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술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데이터 하나 끌고 와갖고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제일 유명한 게 아이리스 데이터였는데, 아니, 아이리스 데이터가 진짜 멀쩡없는 게 어떻게 해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미싱을 아무리 때려박아도 성능이 너무 잘 나와갖고 하다가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이터로 옮겼어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죠. 데이터는 이제 보스턴 집값 데이터예요. 보스턴 이제 주택 가격 데이터셋인데, 보통 이제 변수들이 다 이제 연속형이어서, 연속형이고 프라이스 자체도 연속형이어서 이 13개의 피처로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게 이제 목표인, 아마 그 회기 쪽이나 그런 예측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자체는 총 500개 정도고, 지금 여기에 각각 변수들마다 변수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잠깐 한 10초 정도 볼 테니까 가까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 약간 이것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면은 데이터셋 보면은 변수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보통은 이제 이 변수가 뭔가 좀 야무질 것 같다. 이 변수만 갖고 있으면 예측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변수들을 보통 이제 많이 봅니다.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어, 탈수강 괜찮을 것 같고, 뭐 고용센터까지 가진 거리, 뭐 접근성 지수도 꽤 괜찮은 될 것 같고, 흑인 비율, 이제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아무래도 흑인, 네, 그쵸. 하여튼 좀 그것도 유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엘스탯이라는 하위계층 비율, 아무래도 하위계층이 자주 모인다는 거는 그쪽의 집값이 싸다, 이렇게 조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거 변수를 이용하면 예측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EDA를 하면은 가장 많이 히트맵을 그려봐요.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원래는 이제 페어 플랫이라고 그래갖고 변수들마다 스캐터 플랫을 모든 쌍을 다 그려보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수가 14개 되면은 14 바이 14여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건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보통 히트맵을 통해서 방 코릴레이션이 몇 정도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프라이스가 예측해야 되는데, 아까 예상했듯이 엘스탯, 그러니까 이제 하위 계층 비율이 프라이스랑 좀 유사한 관계성이 좀 높아 보이죠. 또 이제 보면은 읽어봐야겠다. 또 그 외에는 그렇게 막 엄청 높아 보이는 건 있지 않아요. 뭐 RM 변수도 높아 보이는데, RM은 이제 주택당 평균 방해수래요. 평균 방해수가 많을수록 프라이스가 높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어쨌든 미팅 처리를 얼마나 잘하냐 이기 때문에 조금 검증 변수는 이거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방해수라든지 뭐 그런 검증 변수들 저 세 개는 좀 제한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좀 미싱을 처리했는데, 어떤 걸 미싱하면 좋을까 해서 총 세 가지를 미싱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CRI, 이게 범죄율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범죄율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데ን시티 플롯 그려보면은 상당히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미싱을 하면은 미싱했을 때 좀 저런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정말 잘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보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세금인데 세금으로 알고 있어요. 텍스 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중 모달을 갖고 있죠. 보시면 약간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약간 두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하나의 모달을 조금은 지워봤을 때 얘네가 다시 이제 미싱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저 하나의 오른쪽 모달 자체를 다시 살릴 수 있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L스탯인데 이게 제가 그려본 것 중에선 그나마 좀 정규 분포에 근사한 것 같아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끝단을 살짝 미팅 처리할 건데 아무래도 정규 분포다 보니까 좀 얘는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임퓨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저희가 이제 미싱을 하게 되면은 보통 미싱에는 정답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여기에 보통 나누죠. 이게 뭐 트레인이고 이게 테스트고. 근데 보통 테스트에는 미싱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트레인에 미싱이 있을 건데 가령 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미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트레인의 데이터 셋만을 갖고 이 미싱을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테스트를 다 전부 다 이용해갖고 테스트도 사용해갖고 이 미싱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 데이터가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싱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존재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셋을 미리 나눠줘갖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트레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처리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실수가 가장 많이 해요. 그래갖고 모델 막 대충 만들었는데 막 정확도 90%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음, 지금 컨 파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개준 다음에 여기는 그게 아니네요. 쪼개주는 과정이네요. 여기는 컨 파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개줬습니다. 쪼개주고 뒷부분에 없네.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전처리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제가 뒤에 부분에서 약간 다시 보니까 용어가 혼용됐던데 뒷부분에 이제 MCAR과 MNAR 두 가지만 존재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컴플리트하게 랜덤인 거고 여기는 나 랜덤하게 이제 미싱을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값을 랜덤으로 샘플링 해갖고 그걸 다 미싱 처리해줬고 날 랜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범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걔네 책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범죄율을 숨겼다라던가 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신의 뭔가 소득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숨겼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시면 퀀타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스레스홀드를 넘기는 데이터는 이제 다 미싱을 처리해줬어요. MNAR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라임 변수 같은 경우에는 미싱이 127개, 텍스는 138개, AL 스탯은 127개 정도 이제 미싱이 나왔습니다. 아까 총 데이터가 500개 정도 됐으니까 500분의 120 정도 하면은 한 24%? 24% 정도의 이제 미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MCAR에서도 똑같이 이 앞에서 우리가 미싱 했던 걸 기준으로 인덱스를 랜덤 샘플링 해갖고 미싱 처리해줬다. 이 코드 의미가 그렇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싱 한 것과 안 한 것,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 이제 데ን시티 플롯 차이예요. 보시면은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주황색과 초록색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제 랜덤하게 잘 선택되고 잘 뽑혔다. 그래갖고 오리지널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띄웠다는 거고, MN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여기 근처로 근방으로 완전 튀죠. 그 말이 여기 지금 보면은 1.2가 뛰어넘는다는 건데, HT가 1.2가 넘는다는 거는 여기가 진짜 거의 0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의 안 나와갖고 여기만 있어서 지금 1.2가 넘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끝단을 지워버렸더니 한쪽 값에만 되게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MAR이랑 오리지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잘 랜덤하게 뽑혔고, MN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도한 바처럼 여기 이쪽 모달을 없애서 이쪽 한쪽 모달이 살짝 남긴 했는데 거의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남긴 했어요. 좀 의도적으로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스택 같은 경우에도 한쪽을 지워버렸더니 정규 분포적인 약간 쉐입 자체는 남아있긴 한데 가운데로 되게 많이 쏠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꽤 괜찮게 미싱 처리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간 가장 쉬운 민 임퓨테이션을 진행했어요. 민 임퓨테이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이 나눴죠. 그럼 테스트 셋은 신경 쓰지 말고 트레인 셋에서만 이 미싱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미싱 이외의 값들, 여기 값들을 의 평균을 미싱으로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내용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고 앞에 거 잊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삼을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준점으로 컴플리트한 데이터에서 선형회귀를 돌린 거예요. 네, 제가 순서로 혼용했는 앞에 거 잊어주고, 컴플리트한 상황에서 이제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 MSE 값이 26 정도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라이스 값이 20에서 40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한 오차가 한 10에서 한 50 정도 예측 값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썩 괜찮은 방법식은 아니겠죠? 근데 약간 여담인데, 이거 하기 전에 XGBoost랑 랜덤 포레스트를 써보려고 그랬어요. 배운 거여서. 근데 XGBoost랑 랜덤 포레스트 써봤는데, 이 싱을 아무리 넣어도 성능이 90%가 나와갖고, 진짜 잘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차이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선형액이 사용했다는 점 알아주셨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 어, 보통 우리가 패키지 사용하면은 테스트 셋 자체를 한 30%로 잡아요. 그래서 30%에 맞춰줘 갖고 아까 얘기했던 트레인 테스트 70%, 30%를 유지해서 쪼개줬다. 근데 이게 굳이 왜 들어갔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싱을 만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싱을 포함한 70%를 넣었다. 그리고 미싱이 없는 것들 중에서 해서 30%를 만들었다. 그냥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 임퓨테이션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다. 코드 보시면은, 어,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트레인 데이터 민을 써갖고 인플레이스 해서 fill NA 함수 자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싱 값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어떤 값을 채워줄 거냐? 보스턴 이제 트레인 셋에 있는 크라임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이제 인플레이스 해주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 임퓨테이션 결과인데, 지금 엘스탯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미싱 나 있었을 때 분포가 이랬는데 민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분포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원 씨,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민 임퓨테이션 한 거잖아요. 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민 임퓨테이션 보니까.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민 임퓨테이션의 단점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 MA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아요. 이게 괜찮은데, MNAR 같은 경우는 완전 망가졌어요. 더 망가졌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완전 우리가 그러니까 MAR로 샘플링 해갖고 완전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런 정규 분포가 있어요. 여기서 미싱을 만들고 우리가 민 임퓨테이션을 했으면은 분포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나름 정규 분포에 근사하지만 약간 치우쳐져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얘네한테 평균은 이거인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계속 못 가져갖고 얘는 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민 임퓨테이션이 그게 안 좋고 지금 NAR에서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이쪽은 사실 습단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 완전 바이어스가 일어나 버리니까 민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더 망가졌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텍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오른쪽 모달 자체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잖아요. 이 없애버리니까 왼쪽 모달 자체가 엄청 커버리는 이제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 임퓨테이션을 돌렸는데 성능이 잘 나와요. 전에 이제 컴플리트한 데이터에서 아까 회기 돌렸을 때 R스퀘어 값이 0.6 정도 나왔거든요. 0.60. 근데 여기 보시면은 MAR은 0.66, MNAR은 0.6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 보고 당황했어요. 이러면은 약간 약팔이 느낌인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컴플리트 했을 때의 이제 피처 임포턴스고 오른쪽이 이제 MNAR의 상황의 피처 임포턴스예요. 보시면은 지금 RM이랑 이 녹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여도가 큽니다. 거의 얘네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싱을 채웠던 이제 크라임, 엘스탯 하고 텍스 같은 경우에는 MNAR로 넘어감으로써 거의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귀 모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변수를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고 필요한 변수를 더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미싱이 잘 됐다 못 됐다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회귀 모델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회귀 모델이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부스트였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부스팅을 통해서 여러 개를 계속 학습하면서 최소한 어느 한쪽이 굉장히 치우치고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 안 발생할 테니까 쉽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회귀 모델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봐야 될 거는 민 임퓨테이션이 오히려 바이어스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준다. 정규 분포가 아니면 이렇게 좀 조금 이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제 X축이 크라임이고 Y축이 프라이스거든요. 이제 이게 스캐터 플랫인데 여기가 이제 왼쪽이 컴플리트한 상황이고 오른쪽이 이제 not 랜덤하게 미싱 처리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금 차이가 느껴지네요. 민구 씨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게 그렇게 보는 것도 맞긴 한데 지금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이 X축 범위예요. 컴플리트한 건 0에서 80 사이죠. 그런데 MNAR 같은 경우에서 0에서 3.5 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양 끝단을 잘라버리면서 이 데이터들이 이만한 데이터들이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 데이터들만 남아서 얘네가 플러스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얘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웃라이어 같은 존재인데 아웃라이어를 좀 제거해줬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럼으로써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리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자체는 임퓨테이션에 관련 없이 그냥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려서 아웃라이어 제거됐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스토캐스틱 레그레이션 임퓨테이션인데요. 이제 스토캐스틱 레그레이션 임퓨테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A라는 변수가 이제 미싱이 존재하는 변수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나머지 이제 결측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변수인 B, C, D를 이용해 갖고 A라는 변수를 이제 레그레이션 예측해 갖고 임퓨테이션 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드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여기 미싱이고 여기가 컴플리트 하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 셋만 이용해 갖고 회귀 모델을 만들고 그 회귀 모델을 통해서 이걸 X로 넣어서 이걸 Y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고 미싱 채워줬고요. 미싱을 채웠더니 이제 not random 할 때는 약간 컴플리트한 때보다 폭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랜덤하게 미싱 처리했을 때는 진짜 0.67,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래 데이터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원래 데이터를 모르니까 미싱을 억지로 채워서 원래 데이터에 근사한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원래 데이터보다 더 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이 두 변수가 되게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앞에 민 임플리테이션이랑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두 변수 자체에 너무 강력해갖고 오히려 얘네가 더 성능이 더 얘네 중요도가 더 커져버리는 바람에 더 좋은 성능을 내버렸다라고 이제 회귀 모델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데인시티 플랫 그려봐야겠죠. 데인시티 플랫 그려봤을 때 이게 원래 미싱이고 이게 스토캐스틱 레그레이션을 통해서 낸 미싱 값이에요. 보시면은 아까 민 임스테이션 했었을 때 그때 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괜찮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L스탯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높아요. 코릴레이션 값이 0.5도 있고 뭐 0.6도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0.2, 0.3 이 정도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스탯 자체가 다른 것들과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레그레이션, 임퓨테이션의 그 설정상 다른 변수를 통해서 얘네를 임퓨테이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코릴레이션 덕분에 이렇게 잘 나오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이 이중 모달 문제를 얘네는 해결했냐라고 하면은 잘 해결은 못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끝단에 원래는 이중 모달 이렇게 통해서 살아나고 했는데 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 값들이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짝 약간 저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레그레이션 모델 약간 문제인 것 같은데 얘네가 거의 웬만하면 다 인터폴레이션 하려고 그래요.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런 모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끝단의 값이 다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값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안 나오고 인터폴레이션한 이 값들이 많이 나와갖고 지금 여기 값이 살아서 지금 쉐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금 레그레이션 모델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그레이션 모델이든 민 임퓨테이션이든 지금 우리가 설정했던 최끝단을 자르겠다는 이 아이디어랑 대체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AR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네는 미싱을 채웠더니 살짝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아, 여기가 살아났거든요. 여기 봉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봉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얘 똑같이 뭔가, 랜덤 했을 때는 살짝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랜덤 했을 때도. 네. 엘스탯도 다른 것과 변수 관계도가 코릴레이션 값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는 되게 잘 맞았었는데, 레그레이션으로 임퓨테이션 해보니까 더 약간 망가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레그레이션 자체가 조금 어느 방면으로든 쉐입이 어느 게 잘 맞을까 고민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뭐든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프라이스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임퓨테이션을 위해서 레그레이션을 쓴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회귀 모델을 돌리는데 임퓨테이션을 위해서 딥러닝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그레이션 자체는 그렇게 막 드는 코스트에 비해서 그렇게 파워풀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스인데요. 마이스는 이제 단일 미싱 예측이 아니라 좀 약간 여러 개 변수. 그러니까 뭐 A, B, C 다 이제 미싱이 존재하는 이제 멀티플한 상황에서 조금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범용성 있고 논문도 그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갖고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면 마이스로 가장 많이 임퓨테이션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뮬레이션 하기에 앞서서 마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약간 미싱이 존재하고 그 미싱을 채우고 그 채운 걸로 통해서 다른 미싱을 채우고 또 그 채운 걸 통해서 다른 미싱 채우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렴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50도에서 보면은 인컴플리트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인퓨트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이게 괜찮은지 성능을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딴 거 예측합니다.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예시를 갖고 왔었는데 어, 다음과 같이 조금 이제 변수 4개짜리 데이터셋이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퍼스널 론이고 이 사람이 할지 말지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게 우리 최종적인 테스트인데 지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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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지금 미싱 처리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우리는 이게 랜덤하게 미싱된 건지 난 랜덤하게 미싱된 건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채웠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아무렇게나 채워요. 지금 여기 파란색 채우는 방식은 민 임퓨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을 채우기 위해서 3부터 11까지 평균을 넣어주고 여기 90인 자리에도 50부터 뒤에 나머지 4개의 평균을 집어 넣어줬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금, 일단 뭐 미니 임퓨테이션 오케이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은, 나이가 25이고, 공급이 50인데, 지금 그 연차가 7년 차란 말이죠. 지금 밑에 두 번째 데이터 보면은, 얘는 27살에 3년 차인데, 공급을 90을 받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 다닐수록 공급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좀 이상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세 개 미싱한 것 중에서 하나를 빼버려요. 그냥 지금 여기는 이걸 빼버렸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게 채워졌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5개가 지금 컴플리트한 데이터잖아요. 이 컴플리트한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파란색을 메꿔줍니다. 근데 여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약간 패키지에서도 좀 자율적이에요.
뭐 만약에 레그레이션을 해도 되고, 뭐 딴 걸 해도 되고, 어쨌든 뭔가 이터레이션 한 함수만 있으면 좀 자율적으로 튜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에서는 회귀, 그냥 선형 회귀 모델 써갖고 이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5개의 데이터 셋을 갖고 회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거 2개를 X로 넣어서 최종적인 AG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34.99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럼 34.99라는 값을 이제 또 냅두고 익스페리먼스 아까 7이라고 했던 이거를 다시 빵꾸를 냅니다. 빵꾸를 내고 이 5개를 갖고 또 회귀 모델 만들어서 이 익스페리언스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거를 계속 3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언제까지 하냐면 이전 값과 그 다음 값이 어떤 특정 값 이실론 이하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수렴할 때까지 계속 무한 이터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스 기법이다. 약간 조금 생각보다 단순한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는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런 패키지 가보면은 이터레이티브 임퓨터라고 함수가 있거든요. R에서는 아예 마이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건 없고 여기 이터레이티브 임퓨터 쓰면 된다.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는데 바라는 변수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X 변수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임퓨테이션 하고 싶은데 프라이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갖고 프라이스를 빼고 이제 예측을 진행했고 여기 그냥 함수는 단순해요. 그냥 이터레이티브 임퓨터 집어 넣어준 다음에 레그레이션 하듯이 피 트랜스포머 안에 함수 써갖고 최종적으로 계속 무한 이터레이티브 돌아가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레그레이션 했더니 0.7이랑 0.655 나와요. 이제 성능이 생각보다 그냥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랜덤하게 생각은 못했는데 랜덤이 더 훨씬 잘 나왔고 난랜덤이 조금 덜 나왔죠. 뭐 물론 둘 다 성능이 좋긴 한데 이제는 거의 뭐 원래 컴플리트한 데이터는 진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컴플리트한 데이터가 진짜 쓰레기였다. 이제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여기가 이제 랜덤하게 미팅 채운 거고 이게 not 랜덤하게 미팅을 채운 거거든요. 어떤 거 같나요? 영주 씨. 왜 모델이 잘 나왔을까요? 왜 0.7이야? 얘는 0.7 나왔고, R스퀘어가 얘는 0.65 나왔고, 얘는 0.60 나왔어요. 왜 잘 나왔을까요? 근데, 난 랜덤 같은 경우에는 RM이랑, 뭐, 녹스는 그렇다 쳐도, RM은 이게 더 작아요. 얘는 2.37이고, 얘는 3.84거든요. 심지어 얘네는 저희가 이제 임퓨테이션한 크라임 변수가 0.65, 0.6까지 올라.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게 그냥 크라임 변수 임퓨테이션 되게 잘 됐나 보다.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RM이라는 변수가 살짝 죽긴 했는데 그만큼 크라임
MA라는 변수에 대해서 임퓨테이션이 되게 잘 돼버리니까 이거의 중요도를 올려갖고 예측 성능을 더 높였다. 로 해석이 되고 MAR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봤던 거랑 똑같이 RM이랑 녹스가 그냥 캐리했다. 그렇게만 확인되는데 이제 세 개를 다 이제 플러스 그려봤거든요. 지금 여기 피치 뛰는 게 MNAR 여기도 PT가 있는 게 MNAR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프라임 중요도가 조금 올라간 게 프라임 변수가 되게 잘 임퓨테이션이 잘 돼서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솔직히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왜 올라간 것 같아요? 왜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아웃라이어 제곱밖에 없어요. 아까 크라임 자체가 뭐 40, 60, 8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난 랜덤하게 미싱 처리 해줬더니 0에서 3.5까지 0에서 3.5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아웃라이어 제거해주고 아웃라이어 제거해주고 남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프라이스에 대해서 잘 예측이 됐다. 잘 임퓨테이션 됐다. 아웃라이어 제거하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임퓨테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모달이 거의 못 달렸고 지금 여기 모달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거의 줄인 거는 다름없어서 얘도 사실상 이제 레그레이션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레그레이션을 그냥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렸던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모달도 더 죽어버리고 엘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그래도 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만 완전 튀어나오고 그래서 마이스 자체도 임퓨테이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화요일 세션은 가볍게 가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위에 살펴본 건 보면 랜덤하게 미싱한 거는 다 괜찮거든요. 지금 보면 마이스 되게 잘 나왔죠? 랜덤하게 봤을 때는. 그리고 위에 레그레이션도 보면은 조금 아까 마이스보다는 덜 하긴 한데 오리지널이랑 거의 비슷하게 임피테이션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우리 미싱 데이터 공부했을 때 뭐 MNAR이 어쩌고 MCAR이 어쩌고 막 그렇게 좀 짜증나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두 개의 그 사소한 차이를 안 봐서 지금 데이터가 완전 좋은 방법을 썼는데도 완전 얼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미싱 처리할 때 이거를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만약에 랜덤하게 미싱이 된 것 같다. 그냥 뭔가 데이터를 봤는데 그냥 약간 뭐 예를 들면은 가정 전기 사용량 데이터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 데이터 가끔 보면은 그 검출기라고 하나요? 그 얼마 썼는지? 가끔 기계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 사용량이 9,999단. 물론 그런 건 당연히 미싱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건 사실상 거의 랜덤하게 기계가 고장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막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랜덤한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랜덤한 그런 거를 이제 좀 따졌으면 좋겠다. 따지고 데이터 분석을 최소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은 성능 자체가 컴플리트 했을 때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미팅 채워갖고 성능 올려야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 배웠을 때는. 컴플리트 했는데 0.60인데, 마이스 썼던 0.70? 와, 이거 무조건 미팅 잘 처리하면은, 나 잘하면 0.8까지 올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로우 데이터라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전처리도 하고, 뭐 스케일링도 하고, 뭐 새로운 거 피처 엔지니어링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는 웬만해서 잘 안 올라요. 진짜 컴플리트한 데이터에 근사하게만 나와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값 올랐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아까 덴시티 플랫 보면서 좀 약간 이중 모달을 잘 못 잡았네? 라든지 뭐 스큐 됐더니 롱테일 디스트리뷰는 완전 못 잡고 거의 이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정규 분포 쉐입이 있을 때는 잘 잡는데 그 외의 쉐입은 잘 못 잡는다. 그럼 내가 데이터로 전처리하고 EDA를 돌렸는데 데이터, 컴플리트한 데이터에서 쉐입을 봤더니 롱테일이거나 이중모다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규 분포로 가공을 해갖고 거기서 미싱을 처리해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넘길 거냐. 이 생각을 좀, 이 아이디어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조금 어떻게 했을 거냐면 지금 프라이스가 미싱 데이터와 이거 트레이닝 셋에만 갖고 온 거예요. 테스트 빼고. 미싱 데이터와 미싱이 아닌 데이터의 프라이스 덴시티 플롯을 그려봤더니 저렇게 모달이 차이가 나요. 저거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싱이 이게 랜덤하게 미싱된 게 아니구나. 그냥 어떤 의도에 의해서 미싱이 숨겨져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저거 미싱인 것과 미싱이 아닌 거는 완전 분포가 다르겠구나. 를까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라서 부자들이 일부러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숨긴다더라. 그리고 이 미싱이 대체적으로 그런 숨김에 의해서 미싱이 난다. 라는 거 인포메이션까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뭐 텍스트 데이터였나요? 텍스트 데이터가 원래는 이렇게 이중 모달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죽어버렸죠. 하나 모달이. 그럼 이를 보고서 대충 예감을 해야 돼요. 오른쪽이 이중 모달일 수도 있다. 모달이 하나 더 있는 쉐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끝단이 잘린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중 모달을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이거 사실 돌려봤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갖고, 부끄러워서 안 갖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프라이스에 대한 어떠한 쉐입 자체를 맞춰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령 이제 평균이 뭐 한 12 정도고, 얘가 25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배수 자체가 한 2배 정도 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거랑 텍스 변수 자체의 스케일이 맞진 않아갖고 그럼 텍스 변수도 2개 해갖고 임퓨테이션 해주면 되겠네라는 얘기는 아니고 스케일링 해줬을 때 둘 사이에 데이터 간의 사이 이제 웨이트를 구해갖고 그 웨이트를 기반으로 미싱을 임퓨테이션 해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컴플리트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링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샘플링된 이 데이터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방식들은 전부 다. 근데 우린 알잖아요. 이중 모달이 있을 걸 알고, 대충 있을 걸 알고, 실제로 프라이스도 다를 거라는 걸. 그럼 여기다가 적절한 웨이트를 곱해주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될 거고, 그럼 그 웨이트를 어디서 구할 거냐? 라고 하면 이 프라이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겠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평균 차이라던가, 평균 몇 배인지, 뭐 분산도 맞춰줄 수 있는 거고. 해서 이 웨이트 값 자체를 구해서 최종적인 미스팅 임퓨테이션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냐? 이렇게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할 게 많아요. 미싱 관련해서 전처리 부분에서 되게 할 게 많은데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면은 그냥 미싱 있네? 민 임피테이션 통해서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전처리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션 준비했고 그리고 갑자기 이거 준비하다가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 생각나갖고 약간 사당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모 수업에서 이제 최종적인 프로젝트 이제 경마 예측 프로젝트 제가 진짜 짜증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왼쪽 사진이 뭐냐면 그 마, 말 개인정보예요. 말 개인정보예요. 이게 이름이 장군마루. 근데 이름 되게 웃겨요. 막 천둥다락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군마루고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 해봤을 때 수컷이 잘 달렸고 나이도 너무 어리면 잘 못 달려요. 한 3에서 4세가 제일 잘 달리고 6세 넘어가면 노마예요. 그리고 그거 중요했고 또 중요했던 게 부마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잘 달렸냐. 아빠가 잘 달리면 대체로 아들도 잘 달려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부마가 잘 달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은 아니겠구나. 정말 하는데 말이 얘가 맨날 1등하고 얘가 맨날 캐리하고 맨날 배당금 따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세부터 말 그만 달리고 애만 낳아요. 그래서 잘 달리는 애들 보면은 아들이 진짜 2페이지, 3페이지 표 나와요. 아,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레이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레이팅에 대해서도 크롤링을 전부 다 돌렸거든요. 근데 레이팅의 문제가 뭐였냐면 레이팅이 미싱이 나 있었어요. 왜 미싱이 났을까요? 김찬 씨 왜 미싱이 났을까요? 레이팅이 미싱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레이팅의 의미가 뭐냐면 롤, 롤 하시나요? 하죠. 롤 하면은 보통 여성분들 잘 모르실 테지만 티어란 게 있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 와 플래티넘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레이팅 자체가. 근데 레이팅이 미싱이 많았는데 미싱이 왜 많냐면 얘가 배치고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배치를 보니까 10판은 채워야지 레이팅이 나오는데 10판을 못 채워서 레이팅이 안 나와.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만약에 민 임퓨테이션을 때려버려요. 근데 얘는 레이팅이 없는 애인데 막 레이팅 150인데에서도 1등한 애가 있고 레이팅 30인데에서 꼴찌한 애가 있어요. 둘 다 미싱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러보나 저러보나 랜덤하게 미싱이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가 의도적이란 말이 좀 애매하겠는데 하여튼 어떠한 기준점 아래에서 미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모델이 망가지고 말도 안 되게 성능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그때 했던 해결책으로는 결국에는 미싱은 못 채웠고 이거 레이팅이 없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애들이 튀어요. 그러니까 얘는 레이팅이 안 나오니까 정확히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소평가돼갖고 약간 쪼렙존에서 놀아갖고 혼자 막 1등하고 2등 하는 애들도 있고 잘못해서 과대평가돼 버리는 바람에 높은 티어에서 막 꼴등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중간 다리에는 거의 없고 끝다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끝다리에 있는 거에 대한 웨이트 가중치만. 그러니까 레이팅이 미싱이냐 아니냐 이 변수를 통해서 어떤 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냈던 걸로 기억나요. 이것처럼 이것 때문에 골머리 많이 썼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미싱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했던 계기가 아니었나 훈훈하게 마무리하자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조금 어떡할까요? 떠들라면 떠들 수 있는데 네.
아, 그거는 얘가 예측하면 예측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예측 퍼포먼스에다가 곱해줘. 웨이트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이면은 웨이트를 해주고 아니면은 얘네가 뭐 회귀 모델에서 하던 간에 랜덤 포레스트 간에 얘네 순위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순위 예측 확률. 그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사실 이게 저기 뭐였냐면 최종 테스트가 뭐였냐면 말이 몇 마리 달리는 거야? 한 9마리 달리거든? 8마리인가? 9마리 달리는데 5등 안에 들지 말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을 해봐요. 9명 중에서 5등 안에 들지 말지 생각해보면 난 눈 감고 찍어도 얘는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50%인데. 근데 이게 그 도메인 널리지가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맨날 경마장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메인 널리지 써갖고 예측했을 때 보통 맞춤 확률 30% 정도 나와요. 딥러닝을 써갖고 하면 한 20% 정도 나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7% 나오면은 야 대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예측하기 쉽지는 않고 사실 이거 하면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쓸데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진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느끼는 거는 미싱 결칙치를 채우냐는 좀 약간 정돈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다 내 데이터 분석 자체가 다 내 주관이고 그 주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도 다 EDA에서 나오는 것 같다. EDA를 통해서 좀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갖고 어떤 미팅을 처리해주든 후처리를 해주든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이번에 이거 미팅 배우면서 좀 사람들이 아니, 편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고정된? 고정된 약간 그런 방법만 고수하게 될까봐 좀 약간 오늘 이런 거 좀 갖고 와서 굳이 이렇게 막 마이스 무조건 쓰지 말아도 아니고 무조건 써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세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있으신가요? 음. 저는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